말을 거칠게 하고 연락이 좀 안 되는데 나를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좀 섹시해요. 좋은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 자, 뭐야? 자멸하는 거야. 너무 중요한 연애 습관이란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나는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안녕하세요. 뭐든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게 있듯이 연애도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그런 여자들의 연애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식 끊는 습관, 담배 끊는 습관, 아침에 운동하려는 습관, 술 끊는 습관, 여러 가지 하잖아. 너무 어려워. 근데 분명히 그것들의 긍정적인 장점이나 효과를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무 중요한 연애 습관이란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나는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말 말한 듯이 습관을 몸에 배워놔야 돼. 지금 남자친구가 있던 남자친구가 없던 우리가 이 습관을 몸에 배워놓으면 누군가 만났을 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지. 내가 맨날 이상형을 어떻게 찾아보라고 하잖아. 이상형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진짜 경험한 건 다를 수가 있거든. 아, 나는 정말 남자 키가 중요했던 여자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은 키가 작았는데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불일치.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있어. 좋은 남자를 만나려는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쓴 이상형 조건 있지. 그게 과연 좋은 남자에 해당할까? 이거부터 찾는 거야. 우리 PD님도 알겠지만 우리 제작진 중에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친구가 있잖아.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뭐야? 나한테 잘해주면 싫다. 보는 눈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좋은 습관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준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거잖아. 그런 이상형을 갖고 있는 애들은 좋은 연애 습관을 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자, 뭐야? 자멸하는 거야. 말을 거칠게 하고 연락이 좀 안 되는데 나를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 섹시해요. 막 썼어. 나열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 내 딸이 있거나 내 여동생이 있거나 하면 추천할 수 없는 그런 남자들이야. 좋은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좋은 남자를 만나는 환경을 만들었나. 자, 좋은 남자를 만나려는 환경? 개그우먼 안선영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답답하다. 여자들이 남자 만나려고 좋은 사람 어디 있냐 하면서 매일매일 뭐 브런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남자 어디서 만나 이러고 있대. 근데 자기가 똑똑한 남자를 원하면 그 똑똑한 남자는 어디 있어? 도서관에 있고 영화관에 있고. 이거를 왜 모르고 반대로 행동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남자를 원하면 그 좋은 남자가 활동할 곳으로 가야지 왜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 안 가냐 이거야. 그리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좋은 사람들, 언니, 친구 등도 주변에 있어야 당연히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지. 이런 PD님이 있어. PD님, 제일 가까운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내 배우자랑 비슷한 결이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을 가득 채워야 돼. 내 동성 친구든 내 이성 친구든 그런 친구들이 내 배우자랑 따로 국밥으로 살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착각이야. 아, 친구는 친구고 남자는 남자지. 굉장한 착각이야. 끼리끼리 어울린다니까. 요즘에 내 친구 같은 경우도 친구가 너무 못된 애야.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고 막 유부남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친구랑 어울려. 근데 물어보면 그 친구랑 놀 때가 제일 재밌고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서요. 왜 걸러지는 줄 알아? 그런 친구랑 비슷한 남자를 만난다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그래서 아닌 친구는 멀리해야 돼. 이런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환경에 특히 절친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로 있겠다면 내 남자친구, 내 미래의 배우자도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이게 내가 속한 세상이니까. 사람이 그 환경이나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살고 살아보니까 진짜 환경이 전부일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 살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사업의 거리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특히 결혼까지도. 이 환경이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자, 요즘 좀 소위 말해서 좀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지. 그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서 작은 결정사처럼 결혼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들이 뭘 확인하는 줄 알아? 이 아파트에 살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직업이고 나이고 잘 적게 봐. 그리고 문턱도 낮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비슷한 환경이면 됐어요. 거기 가입을 못해서 안달이야. 이미 막 난리 났대. 왜냐면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종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주변에 다, 예를 들면 나 기독교인데 내 주변에 다 불교고 천주교야. 기독교를 만날 확률이 있겠냐고. 그 말이야. 이해가 되죠? 세 번째, 계속 이뻐지는 습관. 자,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안일해지지. 우리 연애 다들 해봤잖아. 처음에 막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남자친구 잠깐 뭐 화장실 가거나 이거 하잖아. 중반기 되면 막 건태로움도 좀 오고 서로 너무 나태해져서 야, 너 나 만나는데 화장도 안 하냐 이렇게 되고 막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되잖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도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의 신비로움은 있다라는 거지. 계속 이뻐지는 습관.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야 돼. 보통 이래. 결혼했는데 뭐 이제 다른 남자 만날 것도 아닌데 대충 꾸미고 살지 이렇게 말하거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드디어 한 명을 만나 결혼했는데 기 좀 살려주자 이러고 더 이뻐져야 돼. 남자들 중에서 여자친구가 키 커서 막 느씬하게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자기보다 크더라도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뭐냐면 의시되고 웃긴 거지만 근데 그런 감정을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거든. 아니 네 와이프는 어떻게 결혼해서 더 이뻐지냐? 남편이 잘해주나 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예뻐지려고 하는 습관. 이거는 비단 나에게도 좋고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남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그 다음에 혼자 끙끙거리는 거 금지. 그러니까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자는 거죠. 내가 연애를 고민하거나 연애 중인 커플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면 자기 혼자 지레짐작하고 착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여자 생긴 거 확실해요. 라든가 좀 마음 식은 거 확실해요. 옛날이랑 달라요. 여자들의 촉은 굉장히 무서운 건 맞아. 그런데 100은 아니거든. 명확한 무언가가 있다면 정확하게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봐야 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얘기해야 돼 있잖아. 나는 끝에 결국은 오해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해를 확인해.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랑 직접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진짜 오해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 꺼내요.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피해요. 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우리가 습관 자체를 연애를 임할 때 모든 거를 서로 대화하면서 나한테 여자친구로서 좋은 점은 뭐야? 그거 고쳤으면 좋겠는 점은 뭐야? 이런 거 다 물어줄 것 같아. 난 지금도 가장 최애 매력이 뭐야? 가장 좋은 부분이 뭐야? 물어봐.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해봐. 과연 있을까? 없겠지? 이러면서 암도좋게 어이가 없어서 웃겠지만 어쨌건 이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그때 분위기를 되게 좋게도 만들거든. 연인 간의 티키타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부부로 갔을 땐 대화가 진짜 단절되거나 진짜 많아지거나야.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부가 뭐야? 난 이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재밌어요. 이장수님한테 이효리가 왜 좋아요? 효리가 제일 웃겨요. 이거야. 이 사람이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으면 다른 친구가 뭐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근데 그만큼 이걸로 움직이는 거잖아. 대화로 움직이는 건데 세상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하고 다른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둘이가 제일 잘 맞으니까. 근데 대화가 단절되는 부부가 없냐? 엄청 많아. 그냥 동거인 같은 느낌. 근데 연애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대화는 갈수록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습관을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올인하는 습관. 관계가 시작됐을 때 나로서의 오로지 존재하는 나 자체를 잃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거. 정말 이거 습관 들여야 돼. 내가 되게 안타까운 건 나는 교제를 하면서 내 대학 때 친구인데 대학교를 관둔 애도 봤거든. 근데 왜 관뒀냐면 남자가 원치 않았어. 남자랑 나이 차이가 한 18살 정도 났는데 얘는 23살인데 남자가 이제 40 정도였거든. 둘의 사랑을 의심할 건 없지만 이 남자는 대학교를 다녀서 이 여자가 바람이 날까 봐 그 겁이 나는 거야. 우리는 다 반대했어. 그런데 이 여자애가 결국 학교를 관뒀거든. 되게 후회해. 그러니까 이게 올인인 거야. 이거를 안 관뒀는데 이 남자가 나랑 헤어진다? 그럼 나랑 아닌 거야. 그걸로 헤어질 거면 나랑 그 끈끈한 관계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PD님한테 물어봐도 그게 안 될 거야. 잘 안 돼요. 이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 거잖아. 그래서 직업 바꾼 애들 너무 많고, 야 너 그거 별로다, 오빠가 먹여 살릴 테니까 너 회사 관둔 애들 너무 많고요. 저는 올인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이 예시들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녀들도 다 똑똑하고 현명해. 근데 너무 좋아한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게 올인이라는 거야.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 있었어. 남자친구가 피부과 의사야.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 그냥 그거 관두고 오빠 병원 와서 뭐 마케팅 그런 일 해라. 난 너무 반대했어. 미친 거 아니냐. 네 일이 지금 잘하고 나는 그렇게 남편의 회사로 들어가서 난 그게 너무 별론 거야. 근데 물론 나중에 결혼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째 각자잖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병원을 드나들면서 그래도 원장님 여자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지시하고 이거 난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원한 거야. 자기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보고 싶고 자기가 잘한 일이 나한테 도움됐으면 좋겠고. 관두고 바로. 그럼 보통 여자들이 흔들려. 그럼 난 이거야. 네가 도움을 줘서 그냥 무료로 줘. 근데 일하는 상하관계가 되거나 뭔가 같은 회사로 가는 순간 정말 힘들거든.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 남자친구랑 동업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물론 되게 잘 된 분들도 있지만 되게 많은 갈등을 읽어내는 분들도 많아. 사실 나는 비추야. 그게 둘의 같은 의지라면 오케이. 근데 한 명이 굉장히 부탁을 하고 제안한 관계라면 무료로 도와줄 수는 있어. 여자친구는 어때? 남자친구가 식당을 하면 서빙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만 내 거를 다 버리고 일로 와서 내 본업처럼 하는 건 나는 완전 비추라는 거야. 저는 사랑을 한번 시작하면 일이 안 돼요. 이런 분들 많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결혼을 너무 성공적으로 해서 너무 잘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도 일을 관두면서 결혼하진 않아. 일과 사랑의 균형. 이거를 지키려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아까 말했던 대로 올인하지 않아야 돼. 자, 올인하는 사람의 예시야. 자기야 난 이날이 안 돼. 어떡하지? 아니야 오빠. 그럼 내가 그날로 맞춰볼게. 배려일까?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모든 신이, 내 일, 이런 것들의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과하다 보면 올인이 되면 나에게 오는 상처도 커. 이 사람과 나는 결혼 또는 이별이지. 근데 만약에 이별을 했어. 나에게 남는 건 뭐야? 회사에서 찍혔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너 뭐야? 넌 사랑에만 빠지면 연락 두절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한다고 나한테 붙어있을 남자, 여자는 없어. 너무 중요해. 같이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는 양보다 질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임팩트를 남겨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습관.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다? 특히 30대, 결혼 정년기 이런 여자분들은 이게 최선인가? 뒤를 돌아봐. 그 습관을 X. 정말 많은 분들이 뒤를 돌아보고 그거를 너무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야. 이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결정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 그리고 마음껏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까 뭐라고 했어? 양보다 질. 이 사람 만났을 때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야. 간 보면서 올인하지 말랬지? 이게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오라면 오늘 한 대로 가고 매일매일 헌신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사랑을 충분히 해야 돼. 그래야 내 진심을 느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 관계를 없으면 연애를 왜 하니? 연애의 근간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 사랑. 사랑을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행복을 하려고 연애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는 나는 마음껏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한 이 연애 습관들을 내 몸에 장착을 해야 돼. 솔로도 그리고 연애를 하시는 분 당연하거니와 뭐 하나 작은 습관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 근데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걸 바꿔놓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뀐다.